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강좌를 하면서 포토샵 기초를 운영하는데 레이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레이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레이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레이어 관련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레이어는 포토샵 그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기본 개념을 좀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레이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순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계층이라는 그 사전적인 그 용어를 품고 있는데요.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 비닐을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 비닐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 위에 투명 비닐 하나 또 놓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또 투명 비닐 하나 놓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겹쳐놓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미지가 보이는가라는 것이 레이어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잘 활용하시면 이미지 보정뿐만이 아니라 합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어를 이해를 못하시면 포토샵에서 사진 보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막합니다. 프로가 아닌 이상 굉장히 그 포토샵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레이어는 한 90년대 후반 이때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레이어가 등장하면서부터 포토샵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만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하니까 한번 이번 시간은 따라하기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작업하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 이제 웹 디자인 하시는 분의 템플릿 디자인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레이어 창이 있죠. 레이어 창이 안 보이시는 분은, 우측에서 안 보이시는 분은 창 메뉴에, 상단의 메뉴에서 창에서 레이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러한 레이어 창이 나옵니다. 레이어 창에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 폴더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것은 각각의 홈페이지 디자인하는데 영역에 대한 그 소스들을 모아놓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 노티스라고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을 앞에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보면 이 하단 부분에 뭔가가 사라졌을 거예요. 다시 켜볼까요? 자, 하단. 자, 쇼핑몰을 한번 껐다 켜볼까요? 눈을 껐다가 켰다가, 여기가 쇼핑몰로 바로가기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쇼핑몰을 한번 이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앞쪽에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그 폴더 안에 다양한 레이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글씨, 문자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점선 표시네요. 껐다 켰다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모아놓고,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영역별로 또 폴더로 해서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 레이어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에 어디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는지를 빨리빨리 확인하고 찾고 해당 이미지를 보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지면 복잡해지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안에는 레이어가 한 100개 가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어느 레이어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이너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부위에 있는 이미지나 텍스트들을 모아놓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메뉴 부분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폴더로 구분해 놓으니까 한눈에 보기 편하고, 또 이 디자인을 제3자가 보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을 폴더 형식으로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 들어있죠. 이런 것이 쌓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이미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층층이 쌓여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어떤 편집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은 닫겠습니다. 자, 새로 열기를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그러면 일단은 제목 연습이니까 뭐 상관없고요. 폭은 일단은 1000픽셀 100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높이도 10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단위는 픽셀로 해주시면 되고 해상도는 72 정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고해상도면 300에서 350 정도로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이건 테스트이니까 72 정도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색상 모드는 RGB 색상 모드로 놓으시고 비트는 8비트 가장 기본 비트죠. 그래픽 기본 비트인 8비트에 놓고 배경 내용은 여기에 보시면 뭐 흰색 이렇게 있으니까 흰색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만들기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새로운 창이 마련됩니다. 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빨간색 바탕에 빨간 물방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 배경에다가 빨간색을 칠하겠습니다. 좌측 도구 메뉴 중에 도구창 중에 하단에 보게 되면 정경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아이콘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 피커가 나오는데 색상 피커는 색을 고르는 곳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큰 화면은 큰 색상표는 이 안에서 어떠한 색을 쓸 건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긴 막대 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긴 막대는 색상 계열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맨 하단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RGB RGB에서 최고 단기가 255입니다. 255. 그 다음에 그린은 0, 그 다음에 블루도 0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새로운 요 칼라칩에 빨간색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OK 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드가 가장 강한 빨간색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탕화면에다가 먼저 빨간색을 칠합니다. 여기다 칠하는 거는 편집 메뉴에서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 편집 메뉴에. 그래서 배경색은 지금 흰색이니까 제 컴퓨터는 흰색인데 사용자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색이 지금 배경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정경색을 빨간색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경색을 선택하고 표준 불투명도 100% 해서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방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물방울은 가장 2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원형에 가깝죠. 그래서 정원을 만들어서 정원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맨 우측에 쓰레기통 아이콘 모양 바로 옆에 보게 되면 플러스 아이콘이라 되어 있고 하위 포토샵 버전에서는 메모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레이어 1이라는 것이 새로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도구에서 원형 선택 윤곽 도구가 있죠.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시고 정원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버튼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적당한 크기, 이 크기는 그냥 이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만큼 영역 표시만 된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한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 대략적인 위치에다 놓고 요 빨간색을 칠합니다. 빨간색 칠할 때 아까 편집 메뉴에서 7 해서 정경색, 그죠? 빨간색 확인. 자, 그러면 우측에 레이어 창에 레이어 1이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배경 있는 아이콘 요 레이어의 앞에 눈을 끄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레이어 1에 동그란 정원으로 색칠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시 배경을 선택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역을 해제합니다. 해제할 때는 선택 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선택 해제겠죠. 컨트롤 D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영역 밖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쪽 부분을, 여기 이쪽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제는 물방울을 생각해 보면 공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건 입체죠. 입체는 평면보다 입체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을 때 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빛이 이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단에 빛이 위치한다 생각하시고, 이 상단 부분, 원에서 상단 부분은 밝은 쪽으로 일단 먼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밝은색은 먼저 요 칼라칩 선택을 하시고 빨간색의 밝은 색을 만듭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 영역만큼, 동그라미가 있는 만큼 밝은 색을 색칠해 주면 되겠죠. 자, 여러 번 색칠했더니 그냥 밝은색 이렇게 색칠하게 되면 동그라미에만 색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역 밖에, 동그라미 바깥 부분도 색칠해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바깥 부분은 색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동그라미만큼만 영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녀석을 지금 연하게 뿌린 색을 없애기 위해서 컨트롤 Z를 계속 눌러보시면 연한 빛이 사라질 거예요. 자, 이 상태죠. 얘가 켜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요 상단 부분만 밝게 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부드럽게 칠하는 방법이 그라데이션을 준다든가 아니면 브러쉬 툴로 칠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패더라는 것을 잠깐 활용을 해 볼게요. 먼저, 자, 지금 아까 영역이 없는 분들은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1 부분을 컨트롤 버튼 누르고 클릭하면 레이어 1이 갖고 있는 이미지만큼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아까 패더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선택 메뉴에서 수정 패더, 여기에 보면 Shift F6이라고 단축키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단축키로 활용하겠습니다. 패더를 열면 패더 반경, 이번에는 한 40 정도 패더 반경을 한번 일단 줄게요. 확인 누르고, 자, 밝은 색을 칠하려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레이어 추가하는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이 밝은 색을 칠하는데 지난번에 Alt 델 버튼이라 그랬어요. 딜리트 버튼,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칠하게 되면 외부에서부터 밝아져 오는 느낌이 아니라 가운데부터 밝아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 다음에 영역을 한번 반전시켜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원 안쪽이 선택 영역이고 원 바깥쪽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영역인데, 요 선택 영역을 바꾸는 겁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선택 메뉴에 보게 되면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Shift Ctrl I라고 되어 있죠. 반전. 그 다음에 색을 칠합니다. 색칠할 때 편집에서 칠을 하셔도 되고 정경색 칠하기는 Alt 딜리트 버튼입니다. 이렇게 칠합니다. 자, 영역을 해제합니다. 해제는 선택 영역이 아닌 부분,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선택 해제, 이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요 레이어 1을 하단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그럴 때 이동 도구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로 내립니다. 클릭 드래그.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왔다 싶으면 정확하게 내리기 위해서 Shift 버튼 누르고 내리시면 정확해져요.
자, 그 다음에 요 원이 갖고 있는 영역 바깥 부분에 요 밝은색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역 요 레이어 1이 갖고 있는 영역만큼만 남겨두고 레이어 2에서 남겨두고 이 바깥 부분 저 밝은색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레이어 1만큼 영역을 선택한 다음 반전시켜서 바깥 부분을 딜리트 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레이어 1이 갖고 있는 요 1이 갖고 있는 레이어 이미지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내가 필요한 영역이 요만큼이에요. 이 바깥 부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역 반전 선택 메뉴에서 반전 그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요만큼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두운 부분이 필요하겠죠. 어두운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레이어 하나 추가 그 다음에 영역을 레이어 1만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레이어 1의 이미지 부분을 선택. 지금 레이어는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 3이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두운 색, 자, 정경색에서 어두운 색을 요 정도 컬러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고, 자, 패더죠. 부드럽게 칠하기 위해서 패더는 단축키가 Shift F6이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한 50 정도. 이 픽셀의 반경은 제가 임의로 하는 거지 딱 이 정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이라고 그냥 입력해 주는 겁니다.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칠하면 안 되고 영역을 반전해야겠죠. 영역 반전은 컨트롤 시프트 I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경색 칠하기 Alt 딜리트 버튼. 그러면 또 외곽 부분이 칠해졌죠. 가이드라인 해제 컨트롤 D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립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요 동그란 원이 갖고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이 부분은 지워야 되니까 레이어 1만큼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레이어 1의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 갖고 있는 이미지만큼 영역이 만들어지고 영역을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왜 바깥쪽을 지워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레이어 3이 선택되어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외곽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자, 가이드라인 해제 컨트롤 D죠. 자, 그러면 9에서 이제 아까 1에서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만드니까 약간 구 같은 느낌이 나죠. 고무공 같은 느낌이 나요. 자,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를 줘 볼게요.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레이어 2를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빈 레이어 레이어 빈 레이어 추가 레이어 4 그 다음에 원형 윤곽도구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이만큼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이만큼을 선택해서 이 정도 위치 위에도 약간 여유를 주셔야 돼요. 이 정도 위치로 영역을 위치시키고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흰색은 지금 저는 백그라운드가 흰색인데 정경색을 흰색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정경색 여기 왜 이 피커에서 좌측 상단을 클릭해서 끝에다가 위치시켜 주면 돼요. 확인. 이 상태에서 정경색을 칠한다. Alt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칼로 싹둑 자른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패더를 약간 줄게요. 이번에는 아까는 뭐 40 주고 50 주고 했는데 패더는 단축키가 Shift F6이었죠. 이번에는 패더 반경을 외곽을 살짝만 주기 위해서 한 3 정도만 줄게요. 3 확인 누르고 정경색 흰색을 칠합니다. Alt 딜리트.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가이드라인 해제 컨트롤 D죠. 컨트롤 D. 자,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맺히면서 쭉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미지가 사라질 거니까 사라지는 방식은 마스크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 마스크는 어디냐면 요 밑에 있는 아이콘 중에 요겁니다. 좌측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요 링크 FX 그 다음 세 번째 요게 마스크입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4 오른쪽에 하나의 마스크가 이렇게 채워지는데, 지금은 흰색이 보일 거예요. 흰색은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 검은색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사각형 윤곽도를 이용해서 이만큼 자른 다음에 검은색, 지금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면 여기가 검은색이 돼요. 색상 피커가. 이 상태에서 검은색을 칠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마스크 레이어를 보게 되면 검은색이 여기 사각형으로 칠해졌죠. 칠해진 만큼 어떻게 되죠? 레이어 4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는 보이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천천히 안 보이게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Z 한 번 더. 자, 이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필요 없고요. 그라디언트 툴을 여기에 보면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다음, 자, 얼만큼 여기서부터 여기선 사라지겠죠. 사라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서는 사라지고 위에는 나타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바뀌었네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밑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완벽하게 보이다가 점점점 검은색이 점점 진해지니까 이 정도부터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는 마스크를 적용한 다음에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쓰레기통을 한번 클릭하면 이러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이건 뭐냐면 레이어 마스크를 삭제할 거냐 아니면 적용할 거냐 이거거든요. 적용하고 레이어는 삭제할 거냐. 그냥 삭제 버튼 누르면 레이어 4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마스크만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마스크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다시 이용해서 이만큼 사라지게,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는 사용한 다음에 불필요하면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돼요. 아까 적용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서 적용.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는 사라지고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됐던 부위는 그대로 사라지는,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할 건지 아니면 그냥 삭제할 건지 그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느 정도 그 하이라이트도 있고 이제 동그란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구 밑에 그림자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림자는 맨 밑에 가야겠죠. 그래서 레이어 1이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레이어가. 그래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하면 배경 레이어와 레이어 1 밑에 레이어 5라는 게 생깁니다. 이 레이어는 재밌는 게 클릭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뒤바꿀 수가 있으니까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림자니까 레이어 1만큼 일단은 영역을 만들게요. 레이어 1의 이미지 부분을 컨트롤 버튼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그림자는 외곽이 분명한 게 아니라 흐릿하죠. 그래서 패더를 적용합니다. Shift F6. 그래서 한 3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확인. 자, 그림자 색깔은 다시 색상 피커 정경색을 클릭해서 그림자 색깔을 선정합니다. 그림자는 채도가 좀 낮으면서 같은 붉은 계열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색깔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자, 레이어 5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색을 칠합니다. Alt 딜리트 버튼. 자, 그 상태에서 조금 내리면 되겠죠. 가이드라인 해제 컨트롤 D,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조금만 늘릴게요. 그래서 레이어 5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편집 메뉴에 있는 자유 변형 도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내릴 거니까 Shift 버튼 누르고 하단에 위치한 요 포인트를 조금 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됐으면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누르던가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상단에 확인 버튼 누르던가 아니면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그림자는 물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려지죠.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려지게 색을 가릴 거니까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 아이콘 레이어에서 아이콘 마스크를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올려줍니다. 반대네요. 또 이게 그라데이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확하게 나중에 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쭉 진행되면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방울이니까 투명해야겠죠. 가운데를 뚫을 거예요. 얘를 뚫으면 되죠. 레이어 1. 그래서 레이어 1이 갖고 있는 이미지 영역만큼 영역을 먼저 구합니다. 컨트롤 버튼 누르고 레이어 1의 이미지 부분을 클릭. 자, 그 다음에 요 영역 부분, 영역되어 있는 표시만, 영역 표시만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 선택 메뉴에서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미지하고는 상관없이 요 영역 부분만, 가이드라인만, 점선 부분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 영역 변형, 자유 변형 도구와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요 가이드라인만 조정하기 때문에 이미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줄이겠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줄일 거니까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되겠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확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딜리트 버튼을 콕 누르면 뻥 뚫리게 됐죠. 뻥 뚫리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뚫리기 위해서 패더를 적용합니다. 패더는 Shift F6. 그래서 넉넉하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한 40 정도 대략 확인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을 누릅니다. 자, 한 번 눌렀는데 조금 더 약하다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면 조금 더 확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부분도 하이라이트가 맺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지, 요 그림자 만들었던 레이어 5를 선택하고 요 영역만 조금 끄집어 내립니다. 아이고, 영역 선택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선택하고 영역 툴 선택하고 클릭 수직으로 내립니다. 이 상태에서 요 이미지 부분을 클릭, 딜리트 버튼. 그러면 요와 같이 그림자에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그런 느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미지가 겹쳐 보이느냐. 자, 맨 위에 거를 꺼볼까요? 자, 하이라이트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림자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밝은 부분, 그 다음에 레이어 1을 클릭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빨간색 구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없어졌죠. 그림자 위에 빨간색 구가 있고 가운데가 뚫린, 그 다음에 밝은 쪽 영역의 레이어, 어두운 쪽 영역의 그림자 부분,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순서대로 서로 나열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겹쳐 봤을 때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 레이어의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또 레이어는 합칠 수도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에 레이어 창에 우측에 보면 이렇게 가로줄이 한 4개 되어 있는 요 버튼이 있죠. 이게 레이어의 부메뉴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메뉴를 선택하고 여기에 보면 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합. 그러니까 아래 레이어와 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된 레이어와 바로 밑에 레이어가 합쳐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레이어 병합은 이렇게 다 눈이 들어와 있는 레이어는 다 합친다라는 겁니다. 한두 개만 이렇게 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3과 레이어 1은 꺼져 있죠. 자, 레이어 4가 선택되는 상태에서 보이는 레이어 병합해 볼게요. 보이는 레이어 병합하면 꺼져 있는 레이어는 남겨놓고 나머지 레이어는 다 합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 Z. 자, 다시 눈을 켜고 그 다음
배경 이미지 병합, 그러면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압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는 하나하나 층층이 쌓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겹쳐서 보이는가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보조창인데, 그 사진 보정을 하면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해요. 그 레이어는 어떻게 보면 보조창이 아니라 주창이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의 사진 보정에서는 메인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하나 열었죠. 자, 이미지를 한번 보정해 볼게요. 먼저 배경 레이어 그대로 놔두고요. 색상 먼저 보겠죠. 그래서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죠. 카메라 로우를 열고, 그 다음 안개 현상 제거해서 조금 분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색온도는 조금 높여주겠습니다. 낮춰줄게요. 오히려 좀 푸른색으로 이번에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도는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은 밝게, 네, 밝은 영역도 밝게, 그 다음에 통곡선에서 전체적으로 좀 환하게. 자, 이 정도. 지금 여기에 있는 해가 있는 부분과 해가 물에 비친 부분은 추후에 붉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확인. 자,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새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표준이라는 게 있죠. 영문에는 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버레이를 선정해 줍니다.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다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와 겹쳐보기 방식입니다.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약간 노을빛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브러시 툴을 선택을 하고, 브러시는 사이즈를 먼저 사이즈를 먼저 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투명도는 연하게 5%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색상 피커를 열어서 부드러운 색을 먼저 선택합니다. 확인 누르고 이 부분을 한번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노래지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하단도 조금 문질러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컬러 피커를 열어서 조금 더 붉게. 자, 확인. 자, 여기서 멀어지면 붉어지겠죠. 이 정도 부분을 조금 붉게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색을 더 진한 색으로 해줘요. 이번에는 저 위쪽으로 가서 이 정도 컬러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클릭. 그러면 조금 보랏기가 있으면서 아침의 빛을 조금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하단도 살짝만 문질러서 서로 겹쳐보기 방식. 자,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도 오버레이로 선정해줘요. 오버레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푸른색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 약간 푸른색과 파란색과 그릴의 경계 부분에 있는 색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 이쪽 하단 부분 한번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좀 오묘한 색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다 합쳐요. 합칠 때는 배경 레이어로 병합하면 되겠죠.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자, 그 다음에 하이패스를 한번 주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해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새 레이어 만들기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한 다음 클릭 띄면 돼요. 그럼 배경 복사가 됐죠. 이 상태에서 필터, 기타, 하이패스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한 7 정도 줬어요. 저는 이게 고해상도 16비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 그 다음 표준에서 오버레이. 자,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이 오버레이를 껐다 켜볼게요. 껐다 켰다 하면 요게 산의 라인이 좀 선명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배경 이미지로 병합, 그 다음에 전체를 좀 밝게. 자, 카메라 로우,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를 다시 연 다음 통곡선에서 전체 이미지를 좀 밝게. 그 다음 기본에 와서 채도를 조금만 낮춰보겠습니다. 너무 채도가 강하니까 이상하죠. 확인 눌러봅니다. 자, 이와 같이 새 레이어를 통해서 오버레이 겹쳐보기 방식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컬러를 조금씩 연하게 가미하는 방법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레이어를 통해서 만들고 불필요하면 레이어를 지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자꾸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보정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복사해 놓은 다음에 하나 있으니까 얘 배경 복사를 막 작업하시고 나중에 별로다 그러면 얘만 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버리면 됩니다. 자, 작업 내역에서 확인해 볼까요? 맨 처음에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보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보정하는 것보다도 다른 색으로도 보정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러한 사진들을 꺼내 보셔서 색을 한번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이어에 관한 거 추가 질문 나오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레이어 활용해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